저는 궁금한 게 있으면 상업용으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은 얼마 몇 년 전까지만 좀 들었던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 위기가 몇 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지 좀 연도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예. 정확하게는 상업용 부동산 위기가 시작된 거는 2022년 3월부터입니다. 아, 코로나 끝나고 나서네? 진짜요? 오히려? 안 됐네요. 예.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나서부터네? 오늘은 어떤 주제입니까? 네, 제가 최근에 드라마를 좀 재밌게 본 게 하나 있는데 실제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오늘 요거를 한번 찍어보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린 컨텐츠입니다. 그 김부장 보셨어요? 저는 안 봅니다. 드라마. 안 보셨어요? 예. 그 김부장을 보면은 대기업 임원으로 돈을 열심히 벌고 사시는 분이 상가 투자를 잘못한 거예요. 상가 투자를 해서 사기를 당하고 인생이 좀 많이 힘들어지는 일이 드라마로 최근에 나온 적 있거든요. 네. 그게 되게 공감도 많이 사고. 근데 저 궁금한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은 상가 투자를 하신 분들이 엄청 많은데 그래서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그게 궁금해서 오늘 그쪽의 전문가 분이 마침 있어가지고 한번 그 얘기를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니 저런 정도의 건물을 투자를 하면 몇 억이 있어야 되고 몇십억 있어야 되고 몇백억 있어야 되는 얘기잖아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또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어떻게 시작하냐? 20대가 무슨 돈이 있냐? 요만한 오피스텔? 요만한 요거서 시작해서 커가는 거지 미래를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도 하길래 전문적으로 어떻게 또 설명을 해주시는지 그래서 한번 모셔봤습니다. 우리 작가님, 남성훈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셀프 스토리지 IM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남성훈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고 셀프 스토리지 지점 대략 200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뭐 조그마한 이런 공간에서부터 통건물까지 해서 정말 다양한 형태의 그 건물 또는 자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아까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크게 두 개 섹터로 나뉩니다. 주거용. 주거용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이제 아파트가 있겠죠. 아파트나 뭐 빌라. 근데 같은 부동산이라고 하지만 거의 완전 달라요. 완전. 그래서 주거용을 잘하는 사람이 상업용 잘 모르고 상업용 잘 아는 사람이 주거용 모르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상업용에는 대표적인 오피스가 있죠. 건물 같은 게 있고 크게 이렇게 두 가지 나뉘는데 그 주거용에서 주거용은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트렌드를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심리예요, 심리. 이게 아파트 가격 같은 게 데이터랑 안 맞아요. 지금 공급이 많이 돼서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왜 오르지라고 했을 때 결국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앞으로 공급이 없어서 이렇게 가격이 오를 것 같다라고 해서 이런 심리를 가격에 엄청 적용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예를 들어 뭐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고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뭐 아파트 가격이 내려간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약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상업용은 정말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의 영향을 받습니다. 상업용은 어떤 심리라든가 정부 정책이 잘 안 먹혀요. 왜냐면 여기서 진짜 상행위를 하고 돈을 벌고 여기는 거의 투자용이기 때문에 상업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어떤 가격이라든가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주거용에서 가장 트렌드가 뭘 것 같습니까? 아파트. 예, 아파트가 맞긴 한데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지금 가장 트렌드는 양극화. 양극화. 네. 들어봤어요. 맞아요. 근데 양극화인데 지금 단어에 여기 앞에 초가 붙어요. 초. 이게 가장 큰 이유가 이것도 결국은 사람들의 심리와 정부 정책과 또 약간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극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강남 아파트 엄청나게 빨리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안 되니까. 근데 오히려 지방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이 오히려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미래가 좀 궁금해가지고 미래가 궁금하고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뭐 답은 아니지만 초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진짜 먼 미래에는 몇백 년 뒤에는 우리나라가 없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기를 안 낳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한숨을 조금 내셨습니다. 지금 상업용 부동산의 트렌드라든가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여기는 위기 같습니다. 위기에서 가장 큰 위기가 뭐냐면 지금 공실 위기입니다. 공실. 김부장에서 공실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안 팔리니까 여기서 임차를 맞춰준다라고 해서 임차 계약서를 쓰고 판 다음에 계약금을 그냥 가져라라고 해가지고 거의 떠넘기식으로 해가지고 거의 사기에 가까운 행위를 하죠.
그만큼 지금 상업용 부동산 지금 공실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계속 이자만 나오고 임차인을 안 채워주고 지금 이런 트렌드가 엄청 문제가 심각합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으면 상업용으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은 얼마 몇 년 전까지만 좀 들었던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 위기가 몇 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지 좀 연도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예. 정확하게는 상업용 부동산 위기가 시작된 거는 2022년 3월부터입니다. 아, 코로나 끝나고 나서네? 진짜요? 오히려? 안 됐네요. 예.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나서부터네? 예, 그 왜 그러냐면 조금 빨리 설명드리자면 부동산은 사이클이거든요. 사이클. 오르락 내리락 사이클이 있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돈을 엄청나게 풉니다. 그래가지고 금리가 거의 제로 금리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돈을 끌어와가지고 부동산을 투자하고 부동산 광풍이 일고 자산 가치가 오르니까 사람들이 막 투자를 했는데 2022년 3월에 돈이 시장이 너무 많이 풀려서 기준금리를 미국에서 올리기 시작합니다. 부동산 투자할 때 다 대출을 많이 끌어서 하는데 원래는 대출을 끌어와서 건물을 사도 이자를 거의 안 내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멘붕이 오기 시작한 거죠. 2022년 3월부터 금리가 엄청나게 빨리 올라가니까 이때부터 부동산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PF라고 해서 건물 짓을 할 때 자금 끌어와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돈을 못 끌어옵니다. 은행에서. 돈을 안 줘요. 왜냐면 이제 지금 이제 위기가 이제 시작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무 사업도 못하고 막 힘들어지고 한번 터지겠다 해서 망하겠다라고 하는데 정부에서 개입을 합니다. 그때 이제 PF 안정화 자금이라고 해가지고 망해야 되는 어떤 그런 사업장을 정부가 이자를 만기를 연장해줘요. 근데 이게 아직도 지금 그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가님이 2022년 3월에는 그때부터는 상업용 이 부동산은 위기가 있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여기에 투자하시는 분들을 약간 말리고 야 이거 안 좋은데라는 걸 예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당시에. 못했죠. 아 못했어요? 아무도 못했어요. 야 이건 아무도 못한 거면 우리가 부동산에서 공부를 해봤자 이거 예상이 안 된다는 건데 왜냐면은 그거를 예상했다고 해야 저희가 조금 뭐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공부가 되고 이거 하거든요. 근데 지금 작가님도 예상을 못했다는 건 그럼 작가님도 그때 여기다가 좀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저는 안 했습니다. 아 본인 안 했지만은 네. 근데 이럴 때 진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했는데 아까 말한 지식사업센터 같은 경우는 분양금 받으면 피 받고 뭐 월세 받는다 해가지고 현장을 가보지도 않고 단톡방으로 계약금 입금하고 이런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제안 안 받아보셨어요? 그 당시에 지산. 저도 저희 집에도 많이 왔고 막 이런 게 많이 왔지만 저는 사실 제가 모르는 거에는 돈을 버리진다는 생각 않고는 투자를 안 해요. 제가 네. 모르는 거. 근데 제가 사람들이 맨날 얘기하잖아요. 이상준이 왜 이렇게 지식이 없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없는 지식에는 돈을 안 넣어요. 이때 건물 투자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날립니다. 그게 왜 그러냐? 이때 한창 또 붐이 뭐였냐면 오래된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하면 수십억을 번다. 그 지금도 하잖아요. 그 사람들 지금 다 힘듭니다. 지금 강남에 가보면 강남 이면도로에 통 건물이 공실로 있는 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죄송한데 근데 우리가 보는 기사에는 뭐 이름이 있는 분들 누가 왜서 얼마의 차익을 났다 뭐 이런 것만 우리는 듣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거는 뭔가요? 그거- 최근까지도 본 것 같은데 그런 기사는? 그거는 그 사람이 투자를 잘했기 때문에 10명 중에 한 명인 거지 10명 중에 9명은 망했다는 기사가 나와야 되는데 망했다는 기사는 안 내기가 좀 근데 10명 중에 한 명은 다 연예인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런 현상은 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연예인이라는 어떤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투자를 해서 투자를 잘했다라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누군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10명이라고 했을 때는 그 중에서 아마 한두 명 정도는 투자를 잘한 것 같아요. 나머지 분들은 되게 다 아마 손실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사로 모으는 사람들에서 와 저렇게 돈을 벌어라고 하지만은 나머지 9명은 너무 힘들게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예. 우리가 보는 그 시세 차익이 몇십억씩이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울고 있는 9명은 몇십억의 손해를 보신 분들인 거네요. 맞아요. 예. 그러면 이건 함부로 저희가 덤벼서는 안 되는 거네요. 확률이 낮네요. 예, 엄청 위험하죠. 에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아니 우리가 돈을 벌려고 우리가 기사로만 봤던 거를 우리도 저렇게 되자라고 해서 모신 건데 그거는 10명 중에 한 명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거를 왜 해 지금? 그래서 지금 공실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해가지고 약간 경기도 외곽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랑 상가 가보면 다 비어있어요. 아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되라는 뭐 솔루션이나 뭐 이런 게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뭐 방향성이나 뭐 저희에게 좀 알려주고 싶은 것들이?
솔루션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솔루션을 주거용 갖다가 한번 주거용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양극화도 있지만 지금 주거비가 엄청나게 폭등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원룸 같은데도 이제 거의 월세가 한 1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요. 서울에서. 네, 서울에서는. 그리고 지금 아파트 전월세가 미친 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거비가 폭등하면 집이 좁아지죠. 앞으로 이러다 보니까 지금 집이 좁아지다 보니까 주거 환경이 엄청 열악해지고 있어요. 지금이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역대. 정말 죄송한데 저 같은 사람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지식이 없으니까. 지금이 집값이 정말 많이 올랐다고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얼마 전에도 그랬고 몇 년 전에도 그랬고 몇 년 전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때 안 산 거를 다 후회해요. 공급과 수요의 논리에 맞게 공급이 정말 많이 되면 수요를 이렇게 받출 수 있어서 가격은 아마 엄청나게 많이 오르지는 않을 겁니다. 원래는 주거용 가격이 내려가고 있었어요. 이 집값 내리는 거를 딱 반전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둔촌 주공 일병 살리기. 아 맞아 그때. 둔촌 주공 아파트를 살려야 된다라는 그 정부의 특명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둔촌 주공 아파트를 역대급으로 엄청나게 크게 재건축을 했는데 이게 미분양이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망가지겠다. 이게 문제가 되겠다 해가지고 정부에서 모든 정책을 동원을 해가지고 이 아파트가 잘 팔릴 수 있게 미분양이 안 되게 정책을 바꿨어요. 한 13억 정도 분양이 됐거든요. 근데 정부의 정책이 집값을 띄우게 만드는 그런 영향으로 해서 지금 거의 한 30억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그 집이 30억이 됐어요? 네. 아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럼 이런 이야기들이 셀프 스토리지랑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지금 이렇게 전체적인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국내 부동산 시장 트렌드를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 업이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 셀프 스토리지. 고시원 같은 데 보면 방이 엄청나게 많고 복도만 있잖아요. 셀프 스토리지도 고시원과 똑같게 방이 엄청나게 많고 복도가 있는데 거기에 자기만의 공간이 생겨서 거기 짐을 보관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럼 셀프 스토리지가 왜 성장했냐? 가장 큰 이유가 주거비가 지금 엄청나게 폭등을 하고 집이 좁아지니까 사람들이 결국 집에 놓기 좀 애매한 물건들을 이 셀프 스토리지에 맡기기 시작합니다. 그지. 예.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또 이제 국내 부동산에도 연관이 있어요. 보통은 원룸 오피스에 먼저 살아요. 그 다음에 좀 잘 돼서 성공하면 20평대로 이사를 갑니다. 맞죠. 아파트. 예. 이게 일반적인 흐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주거비가 폭등하니까 이 문화가 이제 깨졌어요. 이렇게 가족들, 부부랑 아이 한 명만 있어도 이제 20평대 살기가 생각보다 좁습니다. 20평대인데도 부부가 살고 아기가 살기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아기가 있으면 좀 좁을 것 같다는 생각은 저도 해요. 근데 집값은 비싸고 근데 둘 아기 셋이 20평대 살기는 힘들다는 생각을 하고 이게 시대가 이렇게 변해서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살 곳이 없으니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얘네 어렸을 때는 모르겠는데 우리 어렸을 때 한 방에서 다 잤어. 지금 우리가 1인 가구가 살고 있는 그 원룸 너무 좋아요. 거기서 5인 식구들이 다 잤어요. 그 4명 이루고 다 잤어요. 바퀴벌레 얼굴에 기어다니고. 근데 이제 시대가 변화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는 작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20평대 살다가 만약 아이도 더 생기고 짐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대안이 없습니다.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는 건 힘들지. 그렇다고 뭔가 이렇게 나만의 공간을 더 확장시킬 수도 없지. 아 그래서 그때 이제 와이프랑 아기를 셀프 스토리지에 맡기는 거구나. 아니죠. 잠깐 여기 있어 이러면서 본인이 가린다 본인이. 곧 찾으러 올게. 33평 되면 찾으러 올게. 잠깐만 여기 쉬고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잠깐만 여기 있어. 내가 33평이나 45평 만들면 그때 찾으러 올게. 배달 시켜 먹고 거기도 주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괜찮은데요? 괜찮은데요, 뭐야? 아니, 저는 남자가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와이프랑 아이를 보내는 아니 거. 걔가 들어가야지. 내가 그럼 반대로 이렇게 하면 되지. 나랑 아이랑 들어가 있을 테니까 집 넓히면 연락 줘. 그러면 와이프한테 일하라고 하긴 좀 그렇잖아요. 제가 일을 해야지. 여기서 쉬고 있으라고 하고. 근데 실제로 그러신 분이 있어요. 이 취향이에요?
유치장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뭐 어떤 이유로 얘기한 거예요? 아 근데 정확하게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지점 관리하면서 지점을 돌아다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자기 방에서 이렇게 졸면서 나오는 겁니다. 창고 거기서. 네, 실제 얘기. 네. 근데 저희가 좀 큰 사이즈를 한 이 방만 해요. 창고가. 네네. 근데 실제로 그 잠을 자려고 하면 잘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다 보니까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 집이 너무 좁아가지고 이런 분들이 어떻게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셀프 스토리지라는 개념이 사람들이 인식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아 이제 짐을 보관해야겠다는 수요가 엄청나게 빨리 늘어서 2023년 이후로 산업이 엄청나게 빨리 성장합니다. 2023년부터 집값이 비싸지고 집이 좁아지면서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이와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지금 상업용 공실 위기가 엄청 심각하잖아요. 이 공실 문제가 왜 심각하냐? 가장 큰 이유는 공급이 너무 많이 됐어요. 이 코로나 이전에 유동성 풀리고 무조건 돈 번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지었습니다. 거기서 식당을 하거나 아니면 그 뭐 물건을 팔거나 한 상행위가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 수요가 전부 다 온라인으로 넘어가면서 이 상업용 부동산을 채울 수 있는 테넌트, 그러니까 임차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실이 엄청나게 심각해졌어요. 근데 이 공실이 엄청나게 심각해졌을 때 이 공실을 이 셀프 스토리지로 활용하는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아 저런 상업용 그게 공실이 있는 거를 셀프 스토리지 저런 걸로 이 안을 이렇게 칸을 나눠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거구나.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왜 공실이 셀프 스토리가 됐냐라고 했을 때 이 셀프 스토리 창고를 생각해 보시면 창고가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지하. 지하, 좀 외진데 이런 데 있습니다. 편의점을 지하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식당을 지하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실이고 비어있고 임대차가 안 나가는 거를 엄청난 임대인 건물주들이 다 셀프 스토리를 전환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엄청나게 많이 돼요. 몰랐던 사람들도 무인 창고 셀프 스토리 뭐지 하면서 집을 맡기게 되는 거고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맞물려서 2023년부터 국내 셀프 스토리지 업이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도 2023년에 지점이 대략 40개 정도 했다가 작년에 한 90개 정도 했다가 올해는 거의 200개 정도 되고 이제 내년에 한 400개까지 지금 늘어나는 트렌드입니다. 예. 공실을 셀프 스토리지로 바꿔서 예. 이제 소비자한테 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김 부장 같은 경우도 예. 상가를 샀잖아요. 예. 그러면 공실이 돼가지고 엄청 힘들었잖아요. 예. 그러면 저 셀프 스토리지를 했으면 예. 수익이 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김 부장님 같은 분들이 저희한테 연락 주시죠. 그러면 저희가 들어가서 셀프 스토리지로 활용을 해요. 그러면 고객들이 집을 맡기겠죠. 그럼 고객들이 비용을 지불해요. 그럼 고객들이 지불한 비용의 일부를 저희가 임대인한테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고객분들께서는 짐을 맡겨서 좋고 임대인 건물주분들께서는 안정적인 수익이 나서 좋고 저희가 아이엠박스 그 중간 입장에서 임대인과 고객을 연결해주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럼 오늘 이게 제가 부동산을 어떻게 시작해서 강남의 건물주가 빌딩주가 될 수 있냐의 그거가 아니라 지금 셀프 스토리지 요걸로 이렇게 부동산을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이미 공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런 걸로 활용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공실을 갖고 있지도 않으신 분들도 이거 상업용으로 뭘 하나 해서 이거를 하라는 거예요? 부동산이라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진입장벽도 높고 사람 잘 모르는데 실제로 상업용 부동산을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쉽거나 가장 안전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업 상가를 내가 전세 월세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 이렇게 만약에 산다면 예. 이런 식의 공실로 냅두지 말고 이런 식으로 굴려서 업그레이드를 하라는 얘기군요. 맞습니다. 지금 최근에 경매라든가 금매가 많이 나와요. 주변에 상가 보면 정말 싼 가격에 금매 나온 게 정말 많아요. 그걸 싸게 분양을 받으세요. 싸게 사세요. 근데 저렴해야 됩니다. 저렴한 걸 사가지고 셀프 스토리지를 활용을 하세요. 여기서 안정적인 수익도 나오고 나중에는 지금은 상업용 부동산이 위기이고 되게 힘들지만 아마 5년, 10년 후에는 조금 더 나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아까 말씀드린 저렴한 자산을 매입을 해서 셀프 스토리지를 활용해서 임대료도 받지만 5년, 10년 후에 이게 위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
실제로 자산 가치 상승도 노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시청자 입장에서 이거 보면은 이 질문 하시는 분들 분명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날 것 같으면 직접 하면 되지. 왜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냐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왜 다른 사람의 투자를 한 걸로 하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작가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은 지금 국내 셀프 스토리지 시장이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확신하는 거는 국내 셀프 스토리지 시장을 선점하거나 장악하는 업체는 엄청나게 크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취하는 전략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주거 환경도 개선하고 주거의 질도 개선하고 공실 문제도 해결하면서 그와 동시에 저희도 지점을 많이 늘려나가면서 성장을 하는 거죠. 저희가 다 해서 하는 것도 물론 좋은 방법이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셀프 스토리지를 활용하는 거고 공실을 가진 임대인과 주거의 질이 안 좋은 고객을 연결해서 저희가 그 플랫폼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서 저희가 오픈을 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드리는 거고 이쪽은 주거 환경이 개선이 되는 거고. 관리를 다 해주시는 거예요? 예, 저희가 다 해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임대인과 아이엠박스는 단순히 임대차입니다. 임대차. 아주 우량한 임차인을 아이엠박스가 들어가서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드리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해서 재미를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막 여러 개 지점을 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잘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나요? 잘 안 되는 분도 물론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중요한 게 뭐냐면 자산이 너무 비싸면 안 돼요. 자산이 너무 비싸면 막 이자 비용 나가고 관리비가 나가고 나가는 비용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리스크가 약간 있는데 좀 저렴한 자산을 하게 되면 사실상 안 된다는 표현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본인의 소중한 물건들이 다 각자 개인적으로 있겠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좀 서울 중심으로 왔을 때 왜냐하면 시골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창고도 있고 뭐 마당에다가도 놓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서울 중심으로 왔을 때가 이런 곳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아까 근데 비싼 곳은 조금 안 된다고 했었는데 근데 서울 중심으로 올수록 공실이 있는 곳은 비쌀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서울 중심부나 뭐 강남, 성수, 용산 이런 곳에는 조금 하기 힘드네요. 약간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 물건을 보려고 용산, 성수, 강남 사시는 분들은 네. 차 타고 멀리 쪽 가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예 안 된다는 건 아니고 선택지가 조금 좁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태원점도 있고 용산에도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좀 좋은 입지에 비싼 데 들어가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약간 좀 오래된 낡은 건물 위주로 많이 들어가는데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서울은 정말 엄청 잘 돼요. 저희도 임대료, 그러니까 보관료를 더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능은 그러니까 메인 입지도 가능은 한데 이 전체적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걸 잘 계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남자 여자 중에 누가 더 많이 이용을 하나요? 지금 거의 비율은 50대 50입니다. 남자 여자? 예. 나이대는 몇 대만? 거의 대부분 35세에서 45세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은 어떤 거를 제일 많이 보관을 하고 여자는 뭘 좀 보관을 많이 하는 편인가요? 예전에는 어떤 물품을 맡기 위해서 많이 보관을 한 분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캠핑용품 같은 걸 맡기려고 보관한 분들이 있었는데 요즘 트렌드가 많이 변했습니다. 어떤 특정 물품을 맡긴다기보다는 자기만의 공간이 생겨가지고 집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이렇게 넣습니다. 예를 들어 뭐 개조록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뭐 자전거 같은 것도 맡기고 그다음에 예전에 본 것 중에 애들 굿즈 그러니까 아이들 막 이렇게 상장이라든가 메달 같은 것도 많이 맡기고 그다음에 연예인들 굿즈 같은 것도 많이 맡기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장난감 같은 것도 많이 맡기고 여성분들도 똑같나요? 안에 넣어놓는 것들이? 근데 여성분들 중에서는 약간 셀러분들도 많아요. 네. SNS로 물건 파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좀 있어야 되니까. 예. 쇼핑몰 하다가 또 안 되신 분들은 또 재고 같은 거 거기다 넣어놓고 이렇게 또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혼자 사니까 뭐 집이 좀 부족해가지고 뭐 넣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까? 옷? 옷 같은 거? 계절 저걸 듣고 따라, 옷 네. 같은 거 그래서 계절 때마다 바꿔서 꺼내서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제 와이프랑 같이 사는데 저기가 필요한 공간이에요? 본인한테? 저도 그냥 저기다 와이프를 맡기는 게 네, 좋은 생각인 것 같아서 셀프 스토리지를 이용을. 실제로 예. 와가지고 그 안에서 옷을 갈아입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안을 옷장으로 꾸미던 그거는 본인 자유군요. 근데 어떻게든 꾸미든 그건 본인 자유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선반 같은 걸 많이 가져와가지고 선반 짜놓고, 그러니까 저희가 배송 서비스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이 이런 물건 가져다 주세요 하면 저희 직원이 가서 픽업해서 고객이 계시는 곳까지 가져다 드리는데, 그럴 때 이제 그 보면 공간을 꾸미는 사람도 꽤 많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해주시죠. 본인의 물건을 뭔가 숨겨야 된다고 하면 아이엠박스 잊지 마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Give it to me.